안녕하세요. 저는 공인노무사 박소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은 우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는 근로계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청구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갖습니다. 이렇게 쌍방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하고요. 이런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배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배포하는지 좀 보도록 하죠. 우선 일반직 근로자에게 쓰이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해서 그 표준근로계약서에 1호부터 10호까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이런 부분을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면은 근로개실, 근로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임금, 연차휴가, 사대보험 등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서 설명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이러한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다운받으셔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표준근로계약 외에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다른 식으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딱 한 부분이 달라요. 근로계약 기간 다르겠죠? 그래서 그 근로계약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이냐 근로계약 기간이 나오죠.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텍스트에 나와 있는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취업과 종업 시간을 달리 적을 수가 있고요. 휴게 시간도 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다른 거죠. 나머지 부분은 일반직 근로자하고 동일하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근로계약이 나오는 부분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근로시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부분은 작업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그 시간을 말하는데 보통은 하루 8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중에서 즉 오전 9시부터 어떤 회사가 6시, 저녁 6시까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점심시간 1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심시간 1시간 부분은 휴게시간이라고 하고 근로시간 부분에선 제외가 돼요. 우리 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씩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휴게시간은 반드시 12시부터 1시까지는 아닙니다.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라든지 1시부터 2시까지라든지 이렇게 그 사업장마다 좀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렇게 8시간을 넘어서는 근로를 했을 때는 시간의 근로 또는 연장 근로라고 얘기하고요. 가산수당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산수당은 시간의 근로수당으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배를 적용받는데 시급이 10,000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15,000원 이런 식으로 가산수당 1.5배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이런 연차 유급 휴가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근무를 이제 안 하고 휴가를 갖다 사업주에게 청구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연차 유급 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15일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차 유급 휴가가 최하 15일 이상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직 근속연수가 1년이 안 됐다. 이런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가 없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월 개근시 하루씩의 월차 개념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1년이 안 됐다 라고 한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11개. 왜냐하면 1년 미만자에게 월 개근씩 하나씩 발생이 되니까. 그 다음에 1년 이상이 됐을 때는 15일이 발생된다. 그 다음에 3년 이상일 때는 16일, 그 다음에 5년 이상일 때는 17일 이렇게 2년마다 하루씩 늘어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연차를 회사가 너무 바빠서 못 갔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것을 수당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 유급 수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1년 동안 가지 못한 연차 수당을 갖다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금은 우리가 열심히 근로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급여, 월 급여를 말하는 것인데 현금으로 받아야겠죠. 물건이나 아니면 상품권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본인 계좌로 지급받아야겠죠. 타인의 계좌로 또는 타인에게 지급받는 것은 그 임금 지급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정해진 날에 지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날이 뭐 우리 회사는 15일이다, 20일이다, 25일이다 아니면 그 다음 달에 10일이다 이렇게 각기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매월 1회 정해진 날에 지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임금은 지급받는 것을 100% 지급받아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4대 보험이라든지 이제 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그런 부분은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100%를 지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으셔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법에서는 2023년 기준은 9,620원 돼 있고요. 2024년 기준은 9,860원 기준으로서 월급으로 치면은 2023년 기준으로서는 201만 580원, 2024년 기준으로서는 206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받으면요, 그 부분만큼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받으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최저임금 외에도 우리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챙겨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부여하는 그런 수당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그 일요일 날 보통 일요일이 이제 주휴일이 되겠는데요.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무하는 날 외에도 일요일 날 나가지 않죠. 쉬죠. 이런 날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주휴일 날 우리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책정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주휴수당은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은 일주에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했다. 주 40시간을 일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일요일날 쉬죠. 쉬더라도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고 반드시 책정을 받으셔야겠다. 다만 이러한 그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일반직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비례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에 일반직 근로자가 4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 근데 나는 주 3일만 나오는 단시간 근로자다 라고 했을 때는 8시간씩 3일 했을 때는 24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40분의 24 곱하기 8시간 곱하기 시급을 하면은 본인의 주휴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나와 있다시피 그런 예에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외에도 우리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역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이 되고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장에서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주와 합의한 이후에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약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동의를 있어야 된다. 즉 근로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사업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고 요건 딱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고는 해고 사유하고 시기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를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해고 사유하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않고 구두라든지 문자로 통지를 받으시면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 즉 사유가 있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번 달에 해고를 한다. 그러면 지난달 말일까지는 저거 해고 예고를 받으셨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해고 예고가 없으면은 30일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해고 예고 수당,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건은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가 되니까 수습기간에 있던 근로자가 만약에 퇴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해고 예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 챙겨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4대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보자면은 우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노령, 사망 등에 대한 국민연금,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4대 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월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공제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의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하시면은 모의적으로 4대 보험료를 모의적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뜻하지 않게 그 사업장에 나가게 됐을 때, 그럼 다음 사업장에 다시 취업을 하기 전까지 어떤 일정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실업급여는 우선 6개월 이상 우리가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만료라든지 정리해고라든지 육아, 정년 등의 차별 대우를 받는다든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서 나가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실업급여는 연령 또는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하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보통 60% 자기가 받는 월급의 한 6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상 지금 상한액이 있어요. 상한액이라는 것은 실업급여액이 구직급여액이 6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급여가 굉장히 높더라고 할지라도 66,000원 정도에서 이제 실업급여가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건 실업 기간이라든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일수를 실업급여를 갖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혹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셔서 실업급여 안내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은 실업급여액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